비교급에서의 긍정과 부정입니다. 비교급이 어떻게 긍정과 부정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수학을 훨씬 잘 봤어요. 자기는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내 입장에서 뭐라고 듣겠어? 저 새끼 영어 못 봤구나 라고 듣겠잖아. 그렇지? 원래 비교급의 의미는 수학을 영어보다 잘 봤다라는 느낌이고 영어는 못 봤다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실은 그 내포하고 있는 뜻은 수학은 잘 봤고 영어는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뭐 하기 싫어서 영어를 못 봤다라고 말하기 싫어가지고 돌려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급에서는 실제로 긍정과 부정의 뜻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말에서도 이미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문을 보시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원래 뜻은 걔가 냄새를 더 잘 맡는 겁니다. 사람이 못 맡는 건 아닙니다. 이 코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긍정과 부정을 얼마든지 조금 과격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로. 그다음 여기를 보시면 S라는 단어는 부정을 반대해야 되죠. 부정을 반대로 꺾으면 뭐가 별로 안 중요하고 게임에서 이기는 것은 별로 안 중요하고 팀의 조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에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팀의 조화가 중요하고 승리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수업 시간에 레슨과 리스트를 해석을 항상 이렇게 많이 하잖아. 맞죠? 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원래는 비용이 훨씬 덜 들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안 들었다라고 해석해도 크게 문제가 없죠. 또 컴퓨터 업그레이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덜 어렵다는 말을 써가지고 더 부드럽게 하는 표현이죠.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어쨌거나 해결이 된다라고 보면 3번 문장처럼 이런 말은 아예 우리나라 말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없어. 그죠? 가장 덜 비싸요. 가장 덜 경험이 있어. 이런 말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더 빠르다? 우리나라 말로는 경험이 없다라고 부정으로 확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뒤에서 빈칸이나 요약 문제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것을 이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하고 B를 뭐 할 때 비교를 하게 되면 결국에 요약문은 뭐가 되고 빈칸이 A하고 B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빈칸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를 놔두고 B를 빈칸에 친다든가 B를 놔두고 A를 빈칸을 친다든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머릿속에서 잘 계산을 해가지고 대립되는 쌍이 어떤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글은 문제가 여러분 입장에서는 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합쳐지기 때문에 문장이 무조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니까 어디에서 뭐 대누로 잘라가지고 부동호를 친다거나 또는 밑줄을 쳐가지고 구분하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되게 어려울 거예요. 이따가 문제를 푸니까 애들이 정신없이 틀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연습입니다. Ideas can sometimes be communicated better by gestures by word. 자 이렇게 해봐. 그럼 이게 A고 이게 B인데요. 아이디어가 의사소통이 되는 것이 뭐가 더 잘 된다는 얘기죠? 제스처로. 뭐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단어로. 자, 다시 봅시다. 멋지란 단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맞습니까? 그럼 뭐는 잘 안 되고 이렇게 그럼 뭘로 하면 잘 되겠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효과가 덜 있습니까? 또는 효과가 없습니까? 말로 하면 너 나가 라고 할 때 tell 즉 말로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말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 제스처로 하면 제스처하고 비슷한 말이 보일 것 같아요. 응? 응? 그래서 1, 2, 3, 4에서 뭐가 제스처하고 똑같으면 제스처. 그렇죠. 이렇게 되죠. 손가락으로 문만 가리키면 됩니다. 자, 이거 얼마든지 빈칸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2번. Both content and style are essential to good poetry. 좋은 시에는 A도 중요하고 B도 중요합니다. good subject. 자, subject가 주제잖아요. 그죠? 이 주제만 가지고는 좋은 시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컨텐트가 뭐예요?
내용. 스타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국어 시간에 배운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장의 subject라는 주제라는 말은 A에 해당됩니까? B에 해당됩니까? 그렇죠? A죠. A만 가지고는 좋은 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컴마 잘라서. 그럼 elaborate form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니까? 형태라는 뜻이니까 지금 눈치를 보아하니 A가 나왔으니까 뭐가 나올 차례죠? B가 나올 차례여서 문체 또는 형태만 있으면 우스꽝스럽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absence 뭐가 없으면 A가 없으면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못 풀어. 일 눈으로 될 것 같아. 어림도 없어. 문제를 저렇게 만든다니까요. 자, 이제 봐. 절대로 아닌 거 빼봐. B에 해당되는 거 무조건 빼야 돼. 그렇죠. 이렇게 빡 빠이죠. 그 다음에 이게 좋아 보입니다. 컨텐츠니까, 그죠? 근데 우리 저번에 배웠죠. 이것은 반대의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아마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1번, 2번이 나왔는데 컴플렉스는 무슨 말이고 복잡하다는 뜻이니까 역시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쉬워 보이지만 이렇게 되겠죠. 말할 거리, 주제, 내용 연결됩니까? 자, 3번은 이제 본격적으로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우리가 더 성공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 할 때라는 겁니다. 다시 봐. 의사들이 진단을 3배나 더 정확하게 내리고 더 많은 지능과 인텔리전스, 더 많은 크리에이티비티, 독창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공이죠. 그죠? 그때는 언제냐면 언제다? 바로 이럴 때입니다. 뭐 할 때보다 이럴 때보다. 그럼 뭐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앞에 부분이 더 좋은 것이고 뒤에 부분이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써볼게요. 이제 파지티브는 긍정적인 상태에서는 더 많은 진단을 지능과 독창성으로 내릴 수 있고, 뉴트럴이란 말은 중립적인 상태에서, 즉 아무 느낌이 없는 상태에서는 덜 그렇다 또는 안 그렇다, 성공할 수 없다 등등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막상 문제를 푸니까 되게 쉽죠. 왜 쉬워? 그대로 답이요. 예, 막상 푸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일 문제가. 예, 되게 유치하게 문제를 만들었죠. 이제 수능입니다. 이번 수능입니다. 제가 이거 저 3주 전에 수능 풀 때 이거 적어놨어요. 이거 문제 다시 보려고. 레스란 말이니까 부동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부정, 얘가 긍정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덜 하고 또는 안 하고, 또는 여기를 더 하면 또는 긍정으로 하면 뭐요? 실패한다 그랬죠? 그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가야 되지. 그럼 여기가 긍정이 되고 더하고, 여기가 부정이 되고 덜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뭘 골라야 돼? 이 부분을 골라야 돼요. deliver information이라는 표현이 있는 게 그대로 주제가 됩니다. 알겠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네, 이 문제들은 지금 제가 일부러 3-4 문장을 잘라가지고 보기도 일부러 줄인 겁니다. 더 쉽게 풀려고 인수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뒷면을 하시면